누릭썰 구독자분들 어서오세요. 오늘도 재밌는 썰 들어볼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유산분할 협의에서 제가 받은 건 시골 외딴 곳의 낡은 한옥주택 한 채뿐이었어요. 오빠들은 서울 강남의 아파트 2채와 예금 8억 원을 나눠 가졌는데 저는 여자가 뭘 더 바라냐 시집가면 남의 집 사람인데 라는 어머니의 한마디에 할 말을 잃었죠. 강원도 깊숙한 산골의 그 한옥은 80년 된 고물이었어요. 기와는 여기저기 깨지고 마루는 삐걱거렸고 겨울엔 찬바람이 쌩쌩 들어와서 난방비만 월 50만 원씩 나왔어요. 오빠들은 그런 시골집 누가 사겠냐 헐값 2천만 원이라도 처분하고 돈으로 나누자며 매일 재촉했지만 왠지 아버지가 그냥 주신 건 아닐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평생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셨는데 퇴근 후엔 항상 그 한옥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셨거든요. 책 읽는다 고만하셨지 구체적으로 뭘 하시는지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서도 미나야 그 집만은 절대 팔지 마라 고 신신당부하셨죠. 그때는 그냥 추억이 담긴 곳이라서 그러시나 보다 했는데 정말 깊은 뜻이 있으셨던 거예요. 한옥을 정리하던 어느 날마루 밑에서 우연히 오래된 보자기에 쌓인 책들과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먼지를 털어내니 누렇게 바랜 조선 후기 문집들과 고서들이 20여 권 나왔는데 표지에 적힌 한자들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죠. 미나야의 책들은 우리 집안이 6대째 지켜온 소중한 문화유산이란다. 조선말 증조할아버지가 정치적 탄압을 피해 숨겨두셨던 것들이야. 때가 되면 반드시 국가에 기증하고 이 집은 끝까지 지켜다오. 돈보다 값진 것이 무엇인지 너만은 알아주길 바란다. 네가 가장 마음이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워서 이 일을 맡기는 거야. 읽는 내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아버지는 저를 가장 믿으셨던 거였어요. 호기심에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정말 대단한 책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실학자 박지원의 미공개 문집도 있었고 조선 후기 선비들의 한시집도 있었죠. 급히 문화재청에 감정을 의뢰했더니 3개월 후 결과가 나왔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조선 후기 실학자의 미공개 문집과 희귀 고서들로 학술적 가치가 상당하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특히 박지원의 미공개 작품이 포함된 문집은 국보급이라고 했어요. 추정 가격만 해도 15억 원이었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오빠들과 어머니는 태도를 180도 바꿨어요. 그 책들도 아버지 유산이니까 법정 상속분에 따라 똑같이 나눠야 한다. 혼자 숨기고 있었다니 이건 배신이다. 15억이면 한 사람당 5억씩인데 어떻게 혼자 독차지하려고 하느냐. 며 연일 전화로 난리가 났죠. 큰오빠는 아예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유산분할 재심 신청서를 법원에 냈어요. 둘째 오빠도 아버지가 편애했다며 가족 단톡방에서 저를 비난했고요. 옥정에서는 정말 치열했어요. 6개월 동안 재판이 이어졌는데 오빠들 측 변호사는 고서들이 집안 공동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편지와 고등학교 동료 선생님들의 증언을 토대로 특정 승계인에게 보존 목적으로 맡겨진 가족문화유산임을 입증했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동료들에게 막내딸에게 집안 보물을 물려주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증언도 나왔죠. 다행히 판사님이 피상속인의 명시적 의사와 문화유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특정 상속인에게 승계시키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며 저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가족관계는 완전히 틀어졌어요. 어머니는 이런 페류나를 낳았나 라며 3개월 동안 연락을 끊으셨고 오빠들도 가족도 돈 앞에서는 남이구나 라며 등을 돌렸어요. 명절에도 혼자 차례를 지내야 했고 외로움에 우울증까지 생겼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죠. 그해 가을 저는 아버지의 유언대로 고서들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어요. 기증식에는 문화재청장님과 박물관장님도 참석하셨는데 이런 귀중한 자료를 사심없이 기증해 주셔서 우리나라 문화유산 보존에 크게 기여하셨다며 감사패와 표창장을 주셨어요.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면서
15억 상당 문화유산, 기증문화재 보존의 모범 사례라고 연일 보도했죠. KBS 뉴스와 조선일보에도 나왔어요. 시골 한옥주택도 문화재 지정을 추진했어요. 문화재청 조사관들이 와서 살펴본 결과 조선 후기 양반가옥의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역사적 가치가 인정된다는 평가를 받아 강원도 문화재로 지정됐어요. 지정되자마자 관광객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고 강원도청에서는 한옥체험관으로 운영하면 지원금을 주겠다고 제안했어요. 저는 문화재 보존 유공자 표창도 받았고 지역 문화재 보존위원으로도 위촉됐죠.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텔레비전 뉴스를 본 어머니가 6개월 만에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미나야 미안하다. 네가 한 일이 정말 옳았구나. 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까. 돈에 눈이 멀어서 너를 오해했다라며 전화로 한참 우셨어요. 큰오빠도 다음날 한옥으로 찾아와서 동생아영이 잘못했다. 아버지 뜻을 전혀 몰라봤다. 용서해달라며 고개를 숙였어요. 둘째 오빠도 법정까지 가게 해서 정말 미안했다며 사과했죠. 지금은 가족 모두가 한옥체험관 운영을 도와주고 있어요. 큰오빠는 회계와 세무를 맡고 있고 둘째 오빠는 홈페이지 관리와 마케팅을 담당해요. 어머니는 주말마다 오셔서 관광객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이 집에서 6대가 살았다며 자랑스럽게 말씀하세요. 매주 일요일엔 가족 모임도 한옥에서 해요. 예전보다 훨씬 더 끈끈해진 것 같아요. 아버지 제사를 지낼 때마다 생각해요.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마음과 신념이라는 걸요. 아버지는 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맡기셨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족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마음 말이에요. 처음엔 15억을 포기한 게 아까웠지만 지금은 그 선택이 얼마나 값진지 알아요. 그 낡은 시골 한옥이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준 거니까요.